자,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지금 미국, 한국 모두 너무 적극적인 시장 접근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5년의 첫 날인데요. 올해 기회는 과연 미국에 있을까? 국장에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국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낙폭과대 섹터인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를 먼저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잡히면서 대형주로 이렇게 옮겨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적극적인 시장 접근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이유는 매크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이 잡히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12월 FOMC, 자, 예정대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는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보시는 대로 GDP 성장률 높였어요. 2.0에서 2.5로 높였고, 실업률 역시도 4.4에서 4.2로 상당히 좀 높였습니다. GDP 성장률, 실업률 모두 다 2024년도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또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물가는 못 잡는 건가? 하는 어떤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3배에서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모두가 다 가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너무 높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을 팔고 보자는 심리가 하루 만에 나스닥을 마이너스 3.5% 하락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매크로 단에서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모두가 다 미장에 대해서 정말 찬양 일색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요. 미장이 무조건 왔다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미장이 올랐으면 다 올랐어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몇몇 소수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S&P 500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 이 탑 10 기업들, 이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시장이라면요, 모두가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야, 미장이 최고야, 미장은 다 올랐어 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나스닥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QQQ라는 ETF인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좀 상방이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도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S&P 500의 수익률에 대한 기여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체 수익률에서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은 뭐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이클의 처음과 끝은 주도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애플이 얼마 전에 신고가 났어요. 근데 애플 신고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전 제 주변에서 애플 매수하신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역시나 엔비디아가 키를 쥐고 있다. 즉 엔비디아 주가 꺾게 되면은 이번 사이클은 역시나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건강한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장이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좋죠? 정작 안을 이렇게 우리가 까고 보게 되면은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신저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좀 냉정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은 상승한 종목수, 하락한 종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10월부터 상승하는 종목수보다 하락한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다. 자,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위 이 안에서 거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밈 주식의 상승 흐름과 나스닥 100과의 어떤 비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 11월부터 이 밈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밈 주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Unprofitable Tech Index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버는데 주가만 지금 기대감 가지고서 날아가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아니, 돈을 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밈 주식,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 날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보통 이런 주식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좀 시장이 좀 뭐랄까요, 다 왔다 이런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점 시그널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미리 싼 값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을 즐기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난 진짜 국장 안 하고 지금이라도 미장 갈래,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말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면서 좀 참아보자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보시는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는 매도 매수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 이후로 최고치로 매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 자기 회사 주식을 잘 알겠죠.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가지고서 이 CEO나 경영자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빨리 확정을 짓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짓자라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인데요. 이게 보시면 현금이거든요. 이게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현금 보유 비중이 최대한 낮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12년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요, 현금 비중이 가장 높아졌던 때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시장의 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의 시장은 저점일까요, 고점일까요?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저점일 가능성보다는 역시나 고점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일단은 역시나 미국 부채에 대한 리파이낸싱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싸질 넣은 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서 장기채를 갖다가 좀 충분히 발행을 해놨으면 상관인데, 그동안 단기채로 계속 돌려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재무부가 돈이, 현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속 현금을 소진한 상태에서 단기채로 돌려막았을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장기채로 차환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월 중순이면은 거의 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불안하다, 좀 조심하자 라고 평가를 할지, 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누군가는 슬슬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약간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역대급 자금 유입이 있었다가 바로 다음 주에 자금 유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상당한 변동성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했어요. 단기로 먹고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산 수급들이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해석을 하더라도 역시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주식을 싸게 샀던 것 2023년도, 2024년도부터 슬슬 팔아되기 시작했다. 자, 이걸 누가 사주고 있다? 전 세계 서학개미들이 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거는 좀 정성적인 판단이 있는데요. 자, 우리 2차전지 고점일 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정말 모두가 다 2차전지에 미쳤었죠. 자, 얼마 전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블로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미장에 대한 어떤 과한 맹신이 마치 2023년도 2차전지, 그리고 얼마
불과 얼마 전에 바이오 섹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제가 몇 개 캡처했는데 보시면은 하나같이 좋은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0에서 90%의 비율로 미장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맹신과 과신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국장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쓰레기로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 너무 과한 쏠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보시게 되면은 역대급 과거의 버블을 갖다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어떤 매그니피센트 7의 상승 흐름이 거의 30배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상당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 괜히 워렌 버핏이 역대급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너는 미장보다는 국장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냐? 맞습니다. 저는 올해 국장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타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왜 국장이냐?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국장의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즉 투매 구간에서 국장을 사면은 거의 100% 먹은 걸 떠나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싼 구간에 들어가면요, 외국인들은요 100%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국장의 필승 공식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지금 국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국장을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계속 보고 있어요. PBR 0.87배, 85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진 것은 아는데 애매하게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확 내려와서 충분히 싸진다라면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을 누를 용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사야 할 명분이 생기거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밸류업의 시도, 작년부터 시작했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수를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거의 3년,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밸류업을 시작했다라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한 단계 좀 더 밸류업에 대한 분들이 구체화되고 강제성을 띠면 뛸수록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사의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충분히 싸진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약간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한 2,20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환율이 한 1,490원대에서 1,500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좀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현금 혹은 미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미장을 정리하셔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 2,200 근처까지 내려오거나 환율이 만약 1,500원 근처까지 확 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땐 그래, 이 정도는 물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국장에 대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롯데그룹이 약간 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죠. 지금 잘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도 아마 이런 기업들이 슬슬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지수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쓸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이 드라마틱하게 돌아선 것이 나타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매수를 할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도 떨어지면서 환율도 안정이 되겠죠. 지금 환율은요, 여러분들 연기금에 환했지, 그리고 한국은행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지금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국장에 대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기는 사야 되는데 천천히 사보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미장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국장도 적극적으로 들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물론 종목 장세는 가능합니다. 종목 장세라는 게 뭐죠? 지난주까지는 바이오가 막
당장으로 달려갈 것처럼 바닥에서 쫙 올라왔다가 지금 다 같이 쉬어가고 있고, 오늘은 뜬금없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가 되면서 그쪽이 갑자기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갈 거라고 또 보장할 수가 없어요.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장이 살짝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오늘 장대 양봉이 난 종목이 내일 다시 또 장대 음봉이 날 가능성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은 미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내가 들이대기보다는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다가 제가 또 중요한 어떤 매크로 지표의 변화, 미장의 어떤 뭐 중요한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